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진주종성 주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주는 조개가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껍질과 같은 성분인 탄산칼슘으로 감싸면서 생기는 보석으로 6월의 탄생석입니다. 그렇지만 귀에 생기는 진주종은 생긴 것은 보석인 진주와 비슷하지만 피부의 각질인 케라틴이 뭉쳐서 만들어진 일종의 양성종양입니다. 생긴 것은 진주와 비슷하죠. 영어로도 펄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주종은 프랑스의 해부학자인 장 쿠리벨리에가 1829년 귀를 이루는 뼈인 측두골에 생긴 진주 모양의 종양으로 처음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1838년 독일의 요하네스 뮬러가 마치 지방 덩어리처럼 보인다고 콜레스테롤 지방을 뜻하는 콜레스테아토마란 명칭을 붙였죠. 그렇지만 진주종은 모양은 진주처럼 생겼지만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포함하지 않고 각질인 케라틴과 이를 둘러싼 편평상피 조직 그리고 염증성 유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을 의미하는 케라틴이 뭉쳐진 조직, 즉 케라토마란 용어가 정답이긴 한데 여전히 진주종 콜레스테아토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진주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점점 각질이 뭉쳐서 자라면서 주위의 뼈를 파괴하여 난청과 안면마비, 심한 경우 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탈락한 각질에 피지, 미세먼지 등이 섞인 노폐물을 때라고 하죠. 때는 일부러 제거하기도 하지만 저절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지만 진주종은 입구가 좁은 자루처럼 또는 입구가 없는 공처럼 생겼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는 각질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점점 진주종의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을 압박하게 됩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진주종 자체는 서서히 자라지만 결국 주변의 뼈, 특히 이소골과 같은 소리 전달에 관여하는 뼈를 파괴하고 안면신경을 감싸는 뼈를 파괴하고 안면신경을 압박해서 안면마비를 일으키고 귀 위에 위치한 측두엽에까지 진행해서 뇌수막염, 경막의 농양, 정맥동 혈전증 등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압력 효과 외에도 진주종 자체에서 여러 효소들과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주변의 뼈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전공의 수련 시절만 해도 진주종을 방치해서 뇌수막염 등 문제가 생긴 환자들을 신경외과와 함께 수술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만성주염의 유병률은 2.2%인데 이 중 진주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로 진주종의 유병률은 0.5%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주종의 증상은 소아의 선천성 진주종과 같이 고막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소골이 파괴되어 소리에 전달이 안 되는 전음성 난청이나 진주종에 케라틴의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밖에 진주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충만감, 이명, 어지럼, 안면마비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주종의 증상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귀가 불편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셨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술을 받더라도 완전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렸을 적에 중이염 등을 앓았던 분들은 평소 귀에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주종은 크게 선천성 진주종과 후천성 진주종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천성 진주종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귀 안에 진주종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왜 선천성 진주종이 생기는지에 대한 기전은 정확하지 않은데 첫째, 임신 10주에서 33주 사이에 태아 귀 안에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편평상피세포가 미처 퇴화하지 않고 남아있거나 둘째, 외도의 상피가 실수로 중이강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생기거나 셋째, 출생 초 고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유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넷째, 중이점막이 어떤 원인에서 각질 편평상피로 변해서 선천성 진주종이 되지 않을까 가정합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정상 고막 안에 하얀 진주 모양의 음영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거나 감기 등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천성 진주종은 달팽이관, 청신경, 안면신경 내부에도 우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천성 진주종이 발생하는 원인 역시 4가지가 제한되고 있는데, 첫째, 고막, 특히 상부의 고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주머니처럼 만들어지고 여기에 각질이 쌓여서 진주종이 든다는 가설. 둘째, 여러 이유들로 만들어진 고막의 천공을 통해서 상피세포가 안으로 이동해서 진주종이 된다는 가설. 셋째, 중위편평상피의 기저층 세포가 고막 안쪽으로 과증식해서 진주종이 된다는 가설. 넷째, 중위점막이 각질화 편평상피로 변해서 진주종이 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진주종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고막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고막 상태와 내부의 이상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고막의 상부, 즉 상고실의 뼈가 파괴되고 케라틴이 뭉쳐있는 소견을 확인하면 진주종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통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주종이 의심되면 측두골 CT나 필요한 경우 측두골 MRI를 통해 진주종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이소골과 안면신경에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주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보시는 고막과 같이 단순히 고막 상부에 함몰만 있고 각질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정기적으로 고막 내시경을 보면서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소골의 파괴로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이 있거나 이루 등의 염증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진단하면 기다리지 않고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수술 치료는 전신 마취하에 이루어지며 진주종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만성 중이염 수술보다 좀 더 큰 범위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고막의 천공과 유양동 염증을 동반한 만성 중이염의 경우 수술 전후 귓구멍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폐쇄형 유양동 삭개술을 시행하지만 진주종성 중이염의 경우 개방형 유양동 삭개술이라고 귓구멍과 유양동을 하나의 큰 공간으로 열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때 귓구멍 입구도 어느 정도 넓혀주어야 나중에 귀지가 쉽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주종성 중이염을 수술하고 나면 진주종이 남아있는지 재발하는지 잘 경과 관찰을 해야 합니다. 소아의 선천성 진주종의 경우 수술 후 25% 정도로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고막 내시경 검사와 측두골 CT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에서 흔한 후천성 진주종의 경우 소아의 선천성 진주종에 비해 재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소 2 내지 3년 이상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많은 경우에서 이소골 파괴로 인한 전음성 난청을 동반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 때 진주종 제거와 이소골 재건술을 같이 할지 아니면 일단 진주종을 제거하고 이후 이소골 재건술과 혹시 남아있거나 재발한 진주종을 확인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천성 진주종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진주종이 중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가 없지만 후천성 진주종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앞서 후천성 진주종의 가장 흔한 원인이 상부 고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자루처럼 되고 여기에 각질이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고막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이유는 이관의 기능이 나빠서 고막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관 기능 부전으로 고막이 자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중위 환기관 삽입을 받으시거나 이관 풍선 확장술을 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막 천공 때 구멍을 통해서 상피세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고막 천공 구멍을 통해서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면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중위 점막이 진주종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나치게 큰 고막 천공이 있는 경우 잘 경과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고막 성형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종성 중이염에 대해서 원인과 진단, 치료 및 예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나의 귀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잘 듣는 하루 되세요.